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나요? 벌써 6월이 벌써 중순이 다음 주면 이제 중순이네요. 시간 정말로 빨리 갑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질 것 같은데 최근에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2600과 900선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마도 갸우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 이상 가족 여러분들과 작년 4월 달부터 뭐 장시작전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주간 찐시장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고수분들이야 알아서 수익 잘 내실 거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제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시간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키맨이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주간치 시황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게 자료를 제가 잘못 열었네요. 다시 요거를 오늘 걸로 열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간이죠.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 자료를 열어가지고, 자, 주간 찐시황 방송 지금부터 한번 보면,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시클리컬 업종, 즉 경기 민감 업종이 대형주 쪽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이제는 증가를 하고 있다. 실적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꿈만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보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약간 대형주군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요가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기업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두 개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동안에 노란색은 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고 많이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줄어드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누구? 반도체. 그죠? 반도체의 이익이 거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뭐 삼성전자는 BEP까지 하락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 코스피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제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이상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한번 보세요. 실적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짝 고개를 지금 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서는 재고가 많고 뭔가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렇게 작년 하반기 빠지다가 지금은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까지 잠깐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제가 좀 더 가파르게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뭔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6월 2일 날 제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변화율이 28% 정도 되네요. 실적 추정치가 EPS가 28% 정도 주간 단위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큰 폭으로 더 올라온 건 아니고요. 1.26% 정도 더 실적 추정치가 이번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4월 달부터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월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검은색 그림은 뭐냐 하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변화율은 얼마나 이제 이게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이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율이 좋아지는지. 그래서 먼저 바닥을 찍고, 그죠? 먼저 바닥을, 작년 하반기에 이 EPS 변화율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게 같이 좋아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장세? 실적 장세.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주가는 이익 곱하기 EPS 곱하기 뭐죠?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 배수. 이거는 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동성이라고도 보고 여러 가지 뭐 그걸 하는데, 과거 1분기는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최근에는 요거, 그죠? 요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잠깐 한번 가보면요. 다음 주가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매크로 쪽의 이벤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네. 자, 요건 삼성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CPI라는 게 있고 PPI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인 뭐죠? 물가잖아요, 물가. 인플레이션의 물건의 가격, 그죠? 인플레이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5일 3시에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물가지표와 FOMC 회의 미팅이 있기 때문에, 자, 미팅에서 물가 나온 것에 따라서 또 7월 달에 우리가 금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시장의 단기 상승의 변곡점이 혹시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아주 세게 나왔을 경우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적어도 좀 잘 버티고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공식을 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번 주에 물음표잖아요, 그죠? 예, 시장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분모의 이 금리가, 할인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계속 부담감을 줬는데, 최근엔 이게 적어도 동결되거나 하반기에 내려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PV라는 주가가 적어도 유지가 되려면 분모가 올라오는 만큼 뭐죠, 이거 이익 아닙니까? 캐시플로우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올라가면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혹시라도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주간에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고 있지만, 이번 주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나올 수 있는 기업, 아니면 적어도 실적에 적자에서 흑자나 아니면 BP에서 조금 성장이나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좀 나와줄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승세를, 제가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서머랠리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그죠? 네, 서머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6월달, 길게는 7월달까지 이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8월은 저는 다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적어도 6월달, 길면 7월달까지는 이 썸머랠리가 생각보다 이른, 제가 썸머랠리가 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 그래서 상승세가 이 R이 흔들림이 있더라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일부터 장시작전 방송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의 조건들, 후보군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정리를 제가 좀 몇 가지 해드리면, 자, 첫 번째, 후보군은 전기차, 네, 그 다음에 전장, 네,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일단은 꾸준하게 아마 수익성과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테마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랠리의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서머랠리의 후보군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계속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제가 파마 리서치에 화장품 보여드리고 올리지오 이 피부를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가 올리지오라는 그 미용 의료기기 원택 이야기 해드리고 막 해드렸던 게 한참 됐는데, 지금 그들 기업들은 폭발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1분기 실적도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엔터, 간단하게 아까 좀 이따 엔터 이야기도 할 텐데요. 엔터, 이런 것들이 서머랠리의 또 하나의 축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이쪽은 실적이 지금도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쪽이고, 턴어라운드가 어디냐 하면 결국 IT죠. 그 안에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죠? 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 네. 여기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그리고 6월 달에 썸머랠리가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요 좀 카테고리가 여기 안에서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뭐 종목을 찾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죠? 우리 첫 번째가 전기차와 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되려면 제가 테슬라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네, 테슬라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꺾이기는커녕 난리가 났죠.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 테슬라가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난주 내내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마저도 사실 금요일날 장중에는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해서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며칠 연속이더라? 하여튼 10며칠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200일선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살짝 주춤하기도 하는데 웬걸 테슬라는 이렇게 달리고 있죠. 그래서 서머랠리의 한 테마는 전기차와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이 주도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관련된 종목들 잠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전기차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있는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IT, 테크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테크에서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크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대장주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마이크론 영향으로 아침에는 좀 약하게 출발했는데 아래꼬리 달고 위로 장대 양봉을 쭉 뽑아버렸습니다. 5%짜리. 하이닉스가 하루에 5%씩 오른다? 이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은 아닌데, 자, 이렇게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닉스는 어쨌든 여기 밑에 구간에서부터 제가 PBR 0.8배에서는 적어도 분할 매수를 조금씩은 하거나 아니면 물려있던 분들은 파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잠깐. 어디 갔어? 네, 요거죠. 요건데 요거를 화면을 이쪽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SK 하이닉스의 PBR과 주가와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SK 하이닉스의 PBR이고요. 오른쪽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20년 동안에 이 회사의 규칙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아마 234번 정도는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PBR 1배 아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PBR 0.8배에서는 이 기업은 항상 사서 물려도 기다리면 먹는다. 왜? 시클리컬 산업이고 반도체라는 것은 커머디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혹시나 여기에서 물렸더라도 적어도 PBR 1배 밑에서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왜? 이거 공급 조절하면서 또 이렇게 사이클이 오거든.
그죠? 또 고점에서 물렸어. 또 기다리면 또 와. 다만 그 시간이 좀 길고 지루할 뿐이지. 그죠? 20년 동안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하이닉스 1배 선을 한번 쭉 그어볼까요? 이렇게 쭉 그어보면 네, PBR은 검은색입니다. 네, PBR이 1배 밑으로 떨어졌던 구간 2008년도, 그죠?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와 20년도 사이. 네,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그때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 그래. 여기 아래에서는 사면 기다리면 먹는다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그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최근에가 얼마였죠? 8만 원과 7만 원 사이였습니다. PBR이 0.7배, 8배가 거기에서는 좀 여기에서 물렸더라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10만 원 아래 7, 8만 원에서는 조금씩 내가 길게 보고 사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 사이클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그림 정도 하나는 가족 여러분들이 내가 반도체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적어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계속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은 마이크론이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뭐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해서 마이크론 주가가 빠졌었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일단 2분기 생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컨센서스는 원래 마이너스 3조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적자긴 적자인데 야 2조밖에 적자 안 날 것 같은데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적자긴 한데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거예요. 야 적자면 안 좋은 거잖아 라는 거 할 수 있는데 3조 적자 날 뻔했는데 2조 적자 난데 땡큐인 거죠.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원래 3조 적자가 D램에서 1조, 낸드에서 마이너스 2조 이렇게 해서 3조 적자였는데 지금 D램과 뭐 가격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완만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하이닉스의 그 기업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가족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게 뭐죠? DDR5 쪽, 그죠? 비중, 전환 이런 부분들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믹스가 개선되는 거죠. DDR4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들, 최신 제품들의 비중이 믹스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유.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가장 하이닉스 모멘텀은 뭐죠?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형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하이닉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수금 이야기가 나오네. 선수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10억 달러 상당의 선수금을 줬다. 이거 우리 선수금이라는 이야기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거 조선 쪽에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조선? 선주들이 발주를 하기 전에, 그죠? 발주할 때 미리 돈을 지급하는 거. 그래서 돈을 먼저 받는 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애플이 LGD한테 좀 자금이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생산해줘 해서처럼 바인딩하는 목적으로 선수금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 10억 달러를 선수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까지 나오니까 왜 캐시가 지금 하이닉스가 적자가 큰 폭으로 나니까 이게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엔비디아 형님이 이렇게 또 바인딩 목적으로 선수금도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OXX 한번 볼까요? SOXX. 네, 이게 뭐죠? 반도체 ETF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ETF인데, 요게 이제 신고가를 그려주면 분위기가 훨씬 더 달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신고가를 경신해주면 제 생각에는 분위기가 훨씬 더 후끈하게 달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가 얼마죠? 여기입니다, 여기. 560달러 정도 전후가 신고가고, 지금 얼마예요, 우리? 이번 주에 5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480에서 490달러에서 약간 행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SOX가
신고가를 떨어지는 반도체 ETF가 신고가를 떨어지는 그림이 미국에서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훨씬 더 이 반도체의 주도 흐름은 주도 섹터의 흐름은 더욱더 공고한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좋고요. 어쨌든 뭐 이 극대화를 당분간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부장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팔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방에 팔 게 아니라 지금 왜 엔비디아 수세적으로 꺾이지 않았는데 저거를 한 방에 팔아서는 안 되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챙기고 싶더라도 만약에 밑에서 샀는데 한 30% 수익이 나서 3, 40% 이거 챙기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일부 분할 매도 정도만 해야 되는. 자,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부터 제가 이거 장시작정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그림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3월 달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갭 상승 나왔을 때부터 제가 1번부터 말씀드렸죠. 야, 이 갭 상승은 이거는 심상치 않은 갭 상승이다. 왜? 거래량을 수반하는 음봉이 이렇게 터졌는데 거기를 하루 만에 커버하는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지, 매우 강력한 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메우지 않으면 하이닉스의 이번 바닥은 8만 원대의 바닥은 찐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방송 저 3월 한 언제죠? 3월 중하순경 방송 돌려보시면 아마 다 녹화가 예전에 남아 있을 거니까 기술적 분석 좀 더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양봉을 한 번도 밑으로 깬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갭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게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 이때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 음봉이 나왔겠죠. 근데 요렇게 이거는 상승 갭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러한 갭은 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상승 갭은 메우면 안 되지만 저항 갭은 빨리 돌파하거나 빨리 메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3일 만에 여기 갭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대신에 200일선 부근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를 했는데 그 행보했을 때 지지 영역을 쭉 선을 그어보면 어디에서 다 지지받았어요? 야, 강한 저항이었는데 돌파되면 이게 지지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그 시가에서 음봉의 시가에서 다 여기서 지지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는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팔자리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가 붙어버리면서 이게 엔비디아 향으로 HBM을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거의 대부분 한대 라고 이게 엮여버리니까 주가가 저렇게 튀어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 오른쪽에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내릴 만한 구간이 있는가? 뭐예요? 여기 갭 상승 10만 원, 그죠? 갭 상승. 이거 갭 상승하고 이거 안 메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지지력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다음날 이건 뭐예요? 또 갭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뭔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요렇게 노란색 영역을 몸통으로 이거를 메워버리면 이거 조금 이제는 좀 11만 원 전후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가 낮게 출발했지만 또 양봉으로 종가, 그죠? 시가 낮게 출발했지만 또 양봉을 하면서 이 상승 갭을 이번에도 메울 뻔하다가 안 메웠어요. 그래서 이 상승의 에너지도 살아있는 거죠. 아주 강한 지지력이. 근데 이렇게 위에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흔들릴 때 만약에 내가 좀 팔고 싶다라면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이거 지금 하이닉스를 다 팔아서는 안 되고 조금 분할 매도 정도로, 그죠? 그리고 이 갭을 완벽하게 메우고 떨어지면 그때 내가 좀 더 판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양봉을 만들어내 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갭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음봉의 시가를 단기적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이닉스는 당분간 에너지는 살아있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애매할 수 있지만, 그죠?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왜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저렇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분명히 마이크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죠? 마이크론 생각보다 반도체의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하고 차별화되는지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은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이 마이크론의 이슈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좀
차원이 좀 이슈가 엮이는 부분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다. 왜? 주가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HBM 결국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네, 이 고대역 메모리의 이 점유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시장, 예, 이게 AI 반도체가 확대되면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텐데 지금 시장의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0%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약 10%에 불과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I 서버 관련된 캐펙스가 성장을 한다면, 그죠? 성장을 한다면 지금 AI 서버의 노출도가 높은 위의 순서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서대로 당연히 이 사이클에서는 수혜를 강하게 받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제일 강한 거고 마이크론 때문에 시가 약하게 출발하고 흔들리더라도 종가 무렵에는 땡겨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론과의 차별화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반도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게 있으면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썸머랠리의 주도 후보군 중에 하나가 IT, 반도체 이쪽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전기차 아까 테슬라 보다가 말았는데 테슬라가 살아있다면 전기차 쪽을 우리가 또 계속 관련된 2차 전지 쪽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살아있다면 SK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그 밑에 소부장들을 봐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살아있다면 이 2차 전지 주요 소재주들 계속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비율을 다시 한번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에코프로가 좀 줄어들었죠.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날 좀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2차전지 관련주 두 개만 여기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대주전자 재료를 오래간만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IRA 세부 지침 관련주 수혜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분리막 쪽에 SKI 테크놀로지도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8.15 방송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주전자 재료의 최근 1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1분기가 요거거든요. 영업이익이 여기인데 지금 폭삭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매출액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매출액이 살짝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거의 적자 비슷하게 이렇게 BEP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요게 언제였냐면 실적 발표가 뭐 한 5월 중순 정도였겠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자,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세로 막대 그래프고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좀 떨어지던 대주전자 재료의 공매도 잔고 수량과 공매도 잔고 비율이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막 이렇게 세력들이 이제 하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 주 후반에는 살짝 이렇게 공매도 잔고 비율도 줄어들고 뭐 이런 모습이 약간 나타났는데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모펀드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그렇고요. 투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들이 바닥에서 이제 다시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도 중립 포지션까지 거의 줄였다가 다시 사고 있다.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줄이고 있는 모습. 수급적으로는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는 뭘 하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의 4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전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다른 이 회사 대주전자재료가 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만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양극재 배터리에는 그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와트시당 들어가야 되는 양극재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10% 성장을 하면 양극재도 정확하게 10%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대주전자재료는 첨가 비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첨가 비율을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가게 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음극재에 3% 정도만 첨가했다면 최근에는 7%, 올해는 10%까지 이렇게 3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배터리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배터리 생산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첨가 비율 자체가 높아지니까 3배나 이거는 뭔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뭐 좀 특징이 있다 정도 가볍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원래 하반기부터 거의 이게 두 자릿수 가깝게 이게 올라오는 거로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음극재에 실리콘을 붙이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서서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개화가 되는 단계인데 왜 그러면 이거 음극할 물질에 실리콘이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원래 음극재의 원재료는 흑연을 가지고 주로 했죠. 그죠? 흑연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실리콘이라는 것을 딱 붙여봤더니만 야, 배터리의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좋아지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연구자들이.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흑연에 비해서 실리콘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실리콘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배터리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첨가 비율이 3%에서 5%, 5에서 7, 7에서 10 이렇게 자꾸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연구 자료인데요. 실리콘 10%로 혼합했을 때 배터리 효율성은 30% 개선 효과가 있다. 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계속 높여가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 초에 제가 뭐 이게 알려드렸던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차세대 아이오닉에는 실리콘을 10%나 첨가하는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이게 약점이잖아요. 그죠? 충전소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500km에서 600, 700, 800km가 이렇게 달릴 수 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내가 한번 충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충전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실리콘 함량을 늘려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방향이 가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주전자재료의 이런 부분들이 포르쉐의 타이칸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그 아우디의 이트론 GT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아이오닉에도 들어가게 되면 좋아지는 그런 방향. 이 원래의 대주전자재료의 이 뭐 시장에서 바라보던 포인트였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주가가 한 9% 정도인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좀 뭐라 해야 되나? 주가에 모멘텀이 생긴 게 있는데요. 뭐 루머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대주전자재료가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생긴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옛날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대주전자재료한테 전고체 전지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양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전고체 그 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황화리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황화리튬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전기연구원이 대주전자재료한테 기술을 이전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비싼 고가의 황화리튬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했다, 전달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넣어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기존의 그것 대비해서 15분의 1 수준으로 그러면 저렴하게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뭐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다. 뉴스가 내용이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에서는 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조만간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인데 얘가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이수화학은 석유화학에 집중하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뭐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로 쓰이는 황화리튬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 관련주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야. 그래서 주가가 쫙 당기는 건데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이 비싼 걸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싼 가격에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지금 핫한 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얘도 상승을 했고요. 5% 가깝게 대주전자료도 상승한 거 보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더 체크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대체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주전자 재료에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수인데 제가 오타가 냈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대주전자라만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체크하고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황화리튬 관련된 내용이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앞으로 계속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뭐죠? 지금 전기차 쪽에만 제 실리콘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좀 확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 애플이 이번에 9년 만에 야심작인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 가장 단점은 뭐죠? 외장형 배터리 사용하면 최대 2시간밖에 지속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디 휴대해서 다니기는 참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뭔가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터리 쪽에서 만들어내야죠, 애플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애플이 과거부터 검토했던 게 배터리에 IT 디바이스, 애플 아이폰이나 뭐 애플의 맥북, 뭐 애플의 그 태블릿 PC 이런 쪽에 배터리에 실리콘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 검토의 연구를 누구와 함께 해왔냐면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즉 아이폰에 만약에 이 실리콘이 적용이 되게 되면 꽤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IT 디바이스까지 이 실리콘의 영역이 아주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뭐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애플한테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IR 자리에서 공공연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대주전자 재료도 이렇게 200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제가 항상 뭐 기회인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왔고요. 전고점은 아마 이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뭐 저항이 한번 온다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CNT 그 도전제 관련해서는 나노신세제라는 기업이 있고 요거는 뭐 최근에 61선에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오는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탄소 나는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요거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다가 낙폭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탄소 나는 튜브가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싱글 월, 그 다음에 씬 월, 그 다음에 멀티 월. 근데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고급 기술이다,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전제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과거에 드렸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전 프로 관련해서 뭐 내용을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을 보니까 거기에 탄소 나노 튜브는 싱글월이 들어가는데 이 싱글월은 지금 러시아의 옥시알 얘들만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시알의 싱글월 탄소 나노 튜브가 거기에서는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제이오가 이 영역까지 해서 옥시알의 영역을 좀 조금씩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아까 여기 이제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거는 자료를 이제 다 지난번에 넣어뒀던 자료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수급만 한번 보여드리죠. 기관들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이렇게 이번 주에도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여전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종목 하나 1분만 딱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6월 1일 날 요거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 드린 내용인데 6월 달에 돋보일 2차 전지 관련주 하나로서 말씀드렸던 게 ACC라는 이 합작 회사가 프랑스에서 배터리 공장을 오픈한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벨기에 유미코 향으로 전구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전구체를 납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에코앤드림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6월 1일 날 그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전구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국산화하는 핵심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CRMA나 IRA 때문에 중국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국산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구체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 공시가 나왔네요. 전구체 생산 확보를 위해서 공장 신축 부지 확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유미코 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재화를 하려고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도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현재 내재화율은 거의 0, 에코프로 그룹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에코앤드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5마이크로 이하의 소익경 전구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유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유미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미코어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5천억 정도 수준으로 환산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PSR 1배 정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적어도 1차적으로 5천억까지는 뭐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제가 6월 1일 날이니까 여기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수혜주다라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적자임에도 올라온다? 이거는 아마 벨기에의 양극재 1, 2기업인 유미코 향으로 뭔가 임박했을 수 있다. 공급 계약이.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또 2차 전지 내에서 작은 기업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썸머랠리에서 주도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IT, 뭐 반도체 테크, 그 다음에 전기차, 전장,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뭐 자료는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그건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오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당분간 이어지는 이 서머랠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뭐 바뀌니까요. 혹시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부터 또 장시작전 방송에서 가족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먼저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간지 시황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